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4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마쯔와 신비한 섬입니다. 마쯔와 신비한 섬은 2000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마르쿠스 피스터입니다. 마르쿠스 피스터는 수채화 기법에다가 그 다음에 홀로그램 기법을 사용해서 우정이나 나눔의 기쁨이나 인내, 평화 등을 주제로 선정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수상 경력은 에르바상,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스위스 어린이 도서상 등등이 수상입니다. 작품으로는 무지개 물고기, 반짝반짝 꼬마 공룡, 디노, 펭귄 마을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환상 그림책이고 주제는 우정, 믿음, 그리고 두 가지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섬에 사는 생쥐 마쯔는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다가 바다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였어요. 마쯔와 용감한 친구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다른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말과 불행한 결말이 두 개가 동시에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모험을 좋아하나요?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요? 정말 낯설어서 새로운 만약에 음식이 있다 해도 그걸 도전해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가 봐. 아니면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을까요? 미국에서 그 유치원 친구들에게 제가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코리아를 알리는 날이었는데 음식을 제가 정했죠. 그래서 그 김하고 그 보온밥통 있죠. 그 전기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김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새까만 색 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시더라고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요즘은 덜 하겠죠.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줘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여기 앞표지, 뒷표지. 이것도 높게 가로로 세로로 높게 돼 있는 그림책이에요. 판형이. 그래서 이게 스캔에 좀 적어가지고요. 이걸 두 번 찍어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한 거예요. 마쯔와 신비한 섬 이렇게 마쯔가 앞에서 마쯔와 신비한 돌 이렇게 해서 신기한 돌 해서 여기 빨간 반짝반짝 빛나는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한 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신비한 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뗏목을 타고 있는 거 보니 그리고 여기 마쯔는 이 친구가 마쯔고요. 옆에 좀 다른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의 친구가 하나 있는 거 보니 얘는 다른 친구인가 봐요. 같은 섬에 사는 마쯔는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섬에 사는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 행복한 결말, 불행한 결말 이 두 가지가 나와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지입니다. 마쯔네 파인애플도 그려놓고요. 바나나도 그려놓고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생쥐들 이렇게 줄무늬 있는 생쥐도 있고요. 그냥 단색으로 된 생쥐도 있어요. 하고 여기는 이제 뗏목 같아요. 자, 요런 모습의 생쥐와 요런 모습의 생쥐가 둘이 손을 잡고 있죠. 친구하기로 했나봐요. 이런 모습의 친구는 빨간 열매를 가지고 있고요. 요런 모습의 친구는 반짝이 돌을 가지고 있어요. 겨우 내내 작은 바위섬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어요. 바위섬의 생쥐들은 모두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하루를 지냈지요.
봄이 되자 바위섬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생쥐들은 하나둘씩 동굴 밖으로 나와 따뜻한 봄 햇볕을 쬐었어요. 그 중에는 작은 생쥐 마쭈도 끼어 있었답니다. 네, 마쭈도 여기 있었대요. 섬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었죠. 겨울은 맛째에게 너무 길었어요. 이 친구가 주인공 맛째인가 봐요. 맛째는 동굴 밖으로 코를 내밀고 상큼한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이곳저곳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은 모두 지난 가을과 똑같아 보였답니다. 맛째는 섬 구석구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 금방 시들해졌답니다. 마츠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바위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츠는 정말 궁금했답니다. 그때 마츠는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조각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마츠에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츠는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서 조심조심 나무 조각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런데 마츠가 탔는데도 나무 조각이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츠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그만 물속에 퐁덩 빠져버렸답니다. 나무 조각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 나무를 좀 더 많이 모아서 뗏목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저 바다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마츠는 나무 조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기의 멋진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츠의 이야기를 들은 현명한 꼬불수염 할아버지는 생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꼬불수염 할아버지 찾을 수 있나요? 그건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답니다. 오래전에 한 무리의 생쥐들이 뗏목을 타고 섬을 떠난 적이 있었대요. 그 생쥐들은 남쪽 어딘가에서 새로운 섬을 발견하고 그곳에 살기로 했답니다. 마쭈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큰 뗏목을 만들 수 있어. 우리 그 섬을 찾으러 가자. 마찌의 말에 모두가 대찬성이었어요. 생쥐들은 힘을 합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구해온 다음 잎사귀와 풀을 꼬아서 밧줄을 만들었어요. 또 길고 평평한 풀잎을 엮어서 돛을 만들었답니다. 생쥐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신기한 돌의 빛을 받으면서요. 드디어 멋진 뗏목이 완성되었답니다. 하지만 용감한 생쥐들만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보나마나 위험할 테니까요. 꼬불수염 할아버지는 집에 남기로 했지요. 난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똑바로 남쪽을 향해 가거라. 낮에는 해가 항상 앞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너희들은 분명히 그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물과 식량을 싣는 일만 남았어요. 물론 반짝이는 신기한 돌도 잊지 않았답니다. 깜깜한 바다 위에서 약간의 온기와 빛이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마츠와 친구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는 뗏목을 타고 떠났답니다. 뗏목은 출렁출렁 흔들렸지만 생쥐들은 곧 익숙해졌어요. 여행은 마냥 즐거웠지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서서히 지겨워졌어요. 뗏목도 몹시 좁게 느껴졌고요. 우리 돌아가자. 그 섬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지어낸 게 분명해. 바로 그 순간 위에서 망을 보던 마찌가 소리쳤어요. 섬이다! 정말이었어요. 뗏목이 가까이 갈수록 섬의 모습은
더욱더 뚜렷해졌지요. 그 섬에 생쥐들이 살고 있는 바위섬과는 다시요. 그 섬은 생쥐들이 살고 있는 바위섬과는 아주 달라 보였답니다. 훨씬 더 푸르고 알록달록한 게 어딘가 좀 요란스러워 보이고 낯선 향기도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닷가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생쥐들이 마쭈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와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 먼저 보겠습니다. 바위섬 생쥐들은 따뜻하게 환영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섬의 주인인 줄무늬 생쥐들은 마쭈와 친구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지요. 비록 바위섬 생쥐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줄무늬 생쥐들의 친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바위섬의 생쥐들이 가져간 신기한 돌은 특히 줄무늬 생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줄무늬 생쥐들은 따끈따끈한 돌을 만져보고 돌에서 나는 빛을 보며 신기해했지요. 줄무늬 생쥐들은 손님들에게 깨끗한 물과 맛있는 과일을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포근한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어요. 바위섬 생쥐들은 눕자마자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생쥐들은 사이좋게 어울려 점점 더 친해졌어요. 마쭈는 석탄 한 조각을 발견해서 그걸로 바위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생쥐들은 그림을 그려서 서로에게 자기네 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후에는 함께 섬을 둘러보았어요. 바위섬 생쥐들에게는 열대숲의 다양한 나무와 꽃 색깔 그리고 재밌는 소리와 냄새가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줄무늬 생쥐들은 섬에 대해서 때로는 손짓발짓으로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었어요. 줄무늬 생쥐들은 정말 바위섬 생쥐들에게 이야기해 줄 게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이를테면 빨간 열매의 비밀 같은 거 말이에요. 매일 아침 줄무늬 생쥐들은 언덕 위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항상 한 마리가 가운데에 서서 빨간 열매를 높이 들고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섬 생쥐들은 줄무늬 생쥐들한테 빨간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위섬 생쥐들에게 신기한 돌이 소중한 것과 같은 거였어요. 빨간 열매는 바로 자연이 준 고마운 선물이었지요. 빨간 열매는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고 생쥐들에게 힘을 주었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으면 배탈이 난댔어요. 어느 날 저녁 마쭈와 바위섬 생쥐들은 신기한 돌을 쌓아 올려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모든 생쥐들이 돌무더기 주위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마쭈도 신기한 돌을 발견했던 일과 오래전 새로운 섬을 찾아 떠난 생쥐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줄무늬 생쥐들도 옛 고향 이야기를 알고 있었답니다. 다음엔 우리가 바위섬으로 놀러 갈게. 줄무늬 생쥐들이 약속했어요. 다음날 바위섬 생쥐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바위섬의 친구들이 틀림없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줄무늬 생쥐들은 바위섬 생쥐들을 도와 뗏목의 망가진 곳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바위섬 생쥐들에게 과일 씨앗이랑 빨간 열매를 선물했고요. 다른 귀한 물건들도 뗏목에 실어주었답니다. 바위섬 생쥐들도 줄무늬 생쥐들에게 신기한 돌을 몇 개 선물했어요. 너희들과 이 섬을 잊지 못할 거야. 잘 있어. 바위섬 생쥐들은 집을 향해 떠났어요. 줄무늬 생쥐들은 오랫동안 바닷가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뗏목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동안 바위섬에 남아있던 생쥐들은 신기한 돌을 쌓아 등대를 만들었어요. 모험을 떠난 생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였죠.
뗏목이 무사히 돌아오자 바위섬의 생쥐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마쯔와 친구들은 빨간 열매와 갖가지 선물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우정과 신나는 이야기까지 담아왔답니다. 이제 축제를 열자! 마쯔가 큰 소리로 말하자 여기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마쯔 만세! 생쥐들 만세! 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섬에 사는 줄무늬 생쥐들은 예쁜 꽃 목걸이를 바위섬 생쥐들에게 걸어주며 환영했어요. 자, 지금 바위섬 생쥐들이 도착한 그 시간대로 갑니다. 줄무늬 생쥐들은 낯선 방문객들의 주위로 몰려들어 신기한 돌을 만져보려고 했어요. 또 마쯔와 바위섬 생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수근수근거렸지요. 줄무늬 생쥐들은 신기한 돌과 바꾸려고 작은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은근히 돌을 빼앗으려고도 했답니다. 바위섬 생쥐들은 줄무늬 생쥐들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섬 주인들의 관심이 수그러지자 그제서야 바위섬 생쥐들은 조용히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위섬 생쥐들은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열대숲에서 들려오는 으스스한 소리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바위섬 생쥐들은 앵무새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줄무늬 생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서 조그만 언덕 위에 모여 있었답니다. 한가운데에 생쥐 한 마리가 서서 커다란 빨간 열매를 높이 들고 있었어요. 마쯔는 신기해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저 생쥐들은 뭐 하는 거니? 정말 이상한 쥐들이야. 바위섬 생쥐들은 섬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저것 좀 봐. 아까 그 생쥐가 들고 있던 빨간 열매 아니야? 그 열매는 아주 맛있었어요. 바위섬 생쥐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답니다. 바위섬 생쥐들은 하루 종일 잎사귀랑 꽃, 빨간 열매랑 씨앗들을 모아 바닷가로 날랐어요. 그러고는 날라온 것들을 모두 뗏목에 실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생쥐 몇몇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빨간 열매를 먹은 생쥐들은 모두 배를 움켜쥐고 아파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배 아픈 것은 조금 나아졌어요. 곧 바위섬 생쥐들 사이에 무서운 소문이 퍼졌어요. 줄무늬 생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대. 한 생쥐가 말했어요. 맞아. 아침에 언덕 위에 모여 빨간 열매에다 마법을 거는 걸 봤잖아. 다른 생쥐가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이 섬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아마도 우리가 못 먹는 풀을 먹었을 거야. 마쯔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혼내주자. 모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날 저녁 바위섬 생쥐들은 줄무늬 생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집을 마구 때려 부셔버렸어요. 깜짝 놀란 줄무늬 생쥐들은 부랴부랴 도망갔지요. 마쯔가 말릴 틈도 없었답니다. 바위섬 생쥐들은 불안해졌어요. 줄무늬 생쥐들의 보복이 들어와서 곧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쯔가 외쳤어요. 이대로는 안 돼. 밧줄이 거의 다 해졌잖아. 뗏목을 다시 손질해야 돼.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이곳을 떠나야 돼. 한 생쥐가 말했어요. 마쯔도 친구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생쥐들이 짐을 뗏목 위로 옮기는 동안 마쯔는 되돌아가서 줄무늬 친구들이 아침에 춤을 추던 곳에다가 신기한 돌을 놓아두었답니다. 화해의 표시로 주는 작은 선물이었지요. 마쯔가 돌아왔을 때 바위섬 생쥐들은 이미 뗏목을 물에 띄우고 있었어요. 자, 출발이다! 한 생쥐가 외쳤어요. 바위섬 생쥐들은 긴 나뭇가지로 뗏목을 저어갔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쯔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뗏목을 엮은 밧줄이 끊어지면서 나무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신기한 돌과 섬에서 챙겨온 온갖 귀한 것들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바위섬 생쥐들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지요. 며칠 후에 마트랑 몇몇 생쥐들만 겨우겨우 헤엄쳐 바위섬으로 돌아왔어요. 마트는 완전히 지친 몸을 이끌고 꼬불수염 할아버지를 찾아가 불행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할아버지, 우린 줄무늬 생쥐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마트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길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와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두 가지를 다 실어놓고 있는 그림책은 마르쿠스 피스터의 마쯔와 신기한 돌 하고요. 마쯔와 신비한 섬, 이 두 가지 두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다 실제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게 같이 지낼 수 있구나. 그리고 아니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프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